자, 반갑습니다. 오늘 3순환 첫 진도 진행할고요. 자, 교재가 이제 요번 순환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 교재는요. 3, 4밖에 안 쓸 것이고 5, 6월 달에 안 쓰는 거라고요. 요번 순환 틀 거니까 알고 계시고. 그다음 문제 갖고 오셨죠, 이거? 요번 순환 때 다 풀 거예요, 문제를 요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교재는 이번 순환 때 다 끝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순환 이번까지. 5, 6월 달에 요약집 할 테니까. 가만 하시고 이제 문제집도 이번에 다 문제를 풀어낼 거니까 다음 순환 때 안 쓸 게죠. 자, 우선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새로 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많진 않으시지만 첫 수업이니까 이제 일단 과목 소개를 조금만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죠? 자, 일단 오늘 배우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오늘 할 과목이 공인중개사법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자, 인데 이제 우리가 1차는 두 과목이 있었죠, 그죠? 1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과목이에요? 민법.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만 잠깐 얘기를 해야겠는데, 자, 2차 과목에서 제일 쓸데없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죠? 제일 쓸데없는 과목, 무슨 과목? 공법이죠, 그죠? 제일 쓸데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쓸데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공시법과 이제 세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과목?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있는데, 일단 이제 개수가 몇 개 나오나요? 공법 몇 개? 40개. 요거 묶어서 몇 개예요? 40개. 중개사법 몇 개입니까? 40개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단순 비교했을 때 네 과목처럼 보이실 텐데 하나, 둘, 셋, 넷. 묶음 몇 과목이에요? 하나, 둘, 셋. 그쵸? 자, 여기서 먼저 단순 비교해볼게요. 단순 비교. 공법과 중개사법 이렇게 단순 비교해보면 일단 분량이 얼마? 분량이 100대 10이에요. 분량이자 100대 1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난이도 또한 100대 10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일단 그럼 먼저 우리가 공법은 이제 우리가 두 바퀴를 돌아 틀 테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무슨 과목이에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죠. 공법. 공법인데 공법 목표를 세웠죠. 몇 점 목표 세웠어요? 몇 점이요? 목표 점수. 시험 목표 점수 몇 점? 60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몇 점? 최고 점수 50점이면 충분합니다. 50점. 그 이상 바라지 마세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 이상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몇 개 맞았다는 뜻입니까? 50점이면? 20개 맞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20개. 이 점수면 충분한 거예요. 이 이상 점수 안 나와요. 60점 기대하신다고요? 무리입니다. 무리. 70점 기대하시나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 정도 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이상 안 나올 수 없는 과목이에요. 자, 왜 어렵죠? 이 과목이 이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과 대비 한 10배는 돼요. 10배 분량이. 우리 과 대비했을 때. 그 다음 난이도도 10배는 된다고요. 어렵죠 이거? 점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공시라는 게 둘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이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지적법과 등기법 파트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등기 여기 가면 머리 지진이 나요. 그렇죠? 등기 파트 가시면 그죠? 머리에서 김이나 이렇게 하도 어려워가지고 점수 까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지적은 쉬워요 이거? 안 쉽죠? 다 외워야죠 이거? 몽땅 다 외우셔야 돼. 세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몽땅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까먹게 돼 있어요 분명히. 공법은 동안 어려우니까 다. 여기서 등기라는 거는 1차에서 뭐가 안 되면 아예 이게 손을 못 대요. 민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손도 못 대, 이건 아예.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평균 60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60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야지? 이 과목이 돼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은 미니멈 몇 점 이상, 목표가. 몇 점 이상? 85점 이상. 얼마 미만? 95점 이하. 요 사이에서 돼야 돼, 이렇게. 그죠? 점수가. 요 사이에서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95점이라면 몇 개 틀려요, 몇 개? 2개밖에 안 틀리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얼마까지? 85점 그 사이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과목을 80점 정도를 맞게 되죠 이렇게? 그럼 굉장히 위험해 이제. 위태위태해요. 아슬아슬해. 합격 당락이. 근데 한 75점 이상 내려왔더라 밑으로. 그럼 이때는 이제 어디 가셔야 돼? 한강으로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년에 다시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올 필요 없죠. 이미 우리 어디 가 있을 테니까. 한강 갔거든요. 다시 올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Y자 길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왼쪽으로 가시면 무슨 길이고?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고. 오른쪽 가시면 어디 가는 길이에요? 한강 가시는 길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럴 때 이게 몇 점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점수가 2점수 이상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2점수 이상 안 나오셔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불합격한다 그러면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아직 못 들으셨겠지만 자,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 합격이 하지 못한 분들, 떨어진 분들은 한 분들 모이세요, 일로. 그날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오시면 제가 여기 와 있을게요. 그래서 불합격 분들은 제 차를 타세요. 제 차를 타시고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한강으로. 그래서 다리에다 돌도 다 매달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묶어갖고. 그 뒤에서 밀어 드릴 테니까 그냥 뛰어내리시면 돼요. 그 이상, 더 이상 친절할 수는 없죠?
가만히 계시면 되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하면 돼요. 제가 모시고 가서 다리에 돌도 매달아 드리고 뒤 밀어 드리니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불합격하시면 학원으로 오세요. 제가 와 있을게요, 여기. 트렁크에 돌 잔뜩 싣고 올게요, 제가. 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해 줄 테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우리 과목을 이가 제일 열심히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개수가 똑같은데 점수가 똑같은 과목인데 이게 훨씬 양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어렵기도 하고. 그럼 뭘 열심히 하시면 되겠어요? 일 열심히 하시면 함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2차에서 당락을 정하는 건 이 과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게 제일 쉬워요, 이게. 여기서 4과목 중에 제일 쉽다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8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 한 번도 어려운 주가 없어요. 우리가 4바퀴, 우리 2바퀴 돌았죠, 벌써 이렇게 4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던 분들 말이에요. 자, 제일 쉽죠, 요 과목이. 동의를 좀 해요. 제일 쉽죠, 이게? 제일 쉬워요. 이건 다 어려운데 얘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별로 부담도 안 가고 굉장히 쉽고 내용도 금방 들으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점수 이게 충분히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할 과목이 가장 쉽구나, 편안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지금 오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나 지금 왔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절대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와보시니까 이제 기존에 수업을 듣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들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입니다. 이 수업 들었던 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다 새로워져요. 다 새롭게 되거든요. 굉장히 신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오신 분이나 들었던 분이나 도찐, 개찐이라고 그래요. 우리 얘기할 때. 유식한 말로 도찐, 개찐.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차이가 없어요. 이상한 게 이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인데 불구하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되면 다 새롭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거기가 이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다 지워놨어 벌써 또. 다 지워 새롭게 되는 경향이 있을 테니까 지금 오신 분들이나 이제 있던 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갈게요. 자, 이제 책을 들어가서 자, 이 교재는 이번 순환 때만 쓰는 거예요. 다음 순환 때는 이 책 안 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펴셔갖고 어디로 가시냐면 자, 18쪽을 펴시죠. 자, 챕터 1 그래서 총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칙. 자, 18쪽인데 1절에서 목적과 성격이라 보이시는데 여기는 하나만 체크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큰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목적이라 보이죠? 목적이 그 조문에다가 줄만 치고 그냥 지나갈게요. 자, 제1조 목적. 맨 앞에. 자, 이 법은 그랬거든요. 이 법 무슨 법인데요? 네,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서 줄 쳐놓으시자고요.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제고, 용어를 잘 좀 보세요. 전문성 제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건전 육성,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되어 있죠. 자, 줄 치신 다음에 그 세 단어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전문성 제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뭐 설명드릴 건 없어요. 밑에 표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오시면 이제 19페이지 성격이 보이시죠? 여기는 안 봐도 되고요. 시험과 어디가 본 겁니다. 단순 참고하시니까 넘어가시기로 하겠고. 그 다음에 어디 계시면 20페이지 가시면 되겠는데, 자, 20페이지가 이제 제 2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큰 3개 보이시네요. 그 타이틀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권리, 중개대상행위라고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3개를 배우시는 겁니다. 뭘 중개할까? 물건. 어떤 걸 중개할 수 있을까? 권리. 어떤 행위를 중개하느냐? 중개란 단어가 공통됐죠. 중개 물건, 대상, 권리, 행위란 뜻이에요. 조문 써 있네요. 제3조라고 되어 있죠. 자, 3조가 바로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규정된 조문인데, 자,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개 대상물,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자, 법에 규정됐다는 거죠. 어떤 게 있던가 1번에? 자, 1호가 토지죠. 그 다음 2호가 건축물, 그 다음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 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재산권과 물권 서 있는데, 그 밑에 2조는 이제 그건 시행령, 대통령령이 그거는요, 2조는. 그 위에 3조는 법률이고, 그럼 두 군데 있다 그 뜻이에요. 법률 3조에도 있고, 대통령령 2조에도 있더라. 뭐가? 물건 종류가. 그래서 시행령 2조 보시면 이제 1호에 있어 있죠. 임목이라는 게 있고요. 2호에 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충 5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내용 들어오죠. 1번 들어오시면 이제 중개대상물과 대상권리, 행위 관계라고 써 있고, 양가로 1번에 대상물의 개념이라고 써 있어요. 개념. 자, 먼저 이제 중개대상이 되는 물건, 중개대상이 되는 물건이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가는 거 금방 조문 봤다시피 5개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2번 중개대상 권리 개념, 첫 줄만 보시면 되겠어요.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다. 그래 놓고 다른 건 필요 없고요. 3번 중개대상 행위의 개념. 거기서는 이제 중개대상 행위가 중개대상 행위라고 써놨는데 어떤 것이냐면 맨 밑에 줄에 써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가 대표적인 중개 대상 행위다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 이제 거기는 뭐 금융도 보시면 되겠고, 자 21쪽에 보시면 2번에 중개 대상물의 판단 기준 써 있거든요. 판단 기준. 자 여기 잠깐 스톱하신 다음에 자 내용을 좀 본 다음 책을 정리할게요. 순서는 제가 칠판에 쓰면서 얘기할 땐 절 보셔야 되고, 여기를 보시고 같이 책 볼 땐 같이 책 보고 되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 쓰는데 책을 보고 계시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긋나니까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지금부터 보실 건 뭐냐면 중개 대상 물건이에요. 물건이니까 뭘 말하냐면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말하는 건데 어떤 부동산이냐? 모든 부동산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개인 것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사유인 것만 말한다. 그럼 어떤 것인가라는 게 이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법률 제3조에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우선 토지가 있고요. 토지.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 그래요. 세 번째가 토지의 정착물. 이 세 가지가 법률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령 제2조에 있는 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임목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광업과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몇 개 보이십니까? 5개죠? 3개, 2개,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내용을 다 배우는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이상 출제를 해요. 여기서 하나 이상 출제한다. 물건도 나올 수가 있고, 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보통 2개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제 이걸 구별을 해볼게요. 왜 법률에 따로, 시행령 따로 돼 있을까? 이렇게. 한 대 다 몰려있지 않고. 왜 따로 돼 있을까? 자, 법이 달라서 그런데. 자, 우선 먼저 이 토지나 건축물은 말이에요. 땅과 건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땅, 건물. 자, 땅과 건물은 처음부터 이건 부동산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고유의 부동산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부터 부동산이다. 그리고 어느 법에 있는 것인가 할 때 우리가 모든 법의 기본이 된다, 그 다음에 바닥이 된다, 모법이다라는 민법.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민법이죠, 민법. 자, 우리가 민법, 이게 가장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이 된다고도 하고, 또 일반법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민법 제99조에 보시면, 거기 부동산의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거기? 토지와 그 정착물로 되어 있었죠, 그죠? 예, 그럼 토지가 여기도 있죠, 지금? 그리고 민법상 규정된 게 토지 안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물론 민법은 건축물이란 말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토지의 정착물로 되어 있었지. 그런데 건축물도 정착물 물건의 하나잖아요. 어쨌든 정착물 봤을 때. 그럼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자, 바로 일반법이라고 하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뭐라고도 한다? 일반법에 의한 부동산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땅 건물은 원래부터 부동산이다, 고유 부동산. 그 민법상 부동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이 토지나 건축물인 말이죠. 철령 등기가 안 됐다. 이건 관계없어요. 등기 안 됐다 하더라도 중개할 수 있어, 무조건. 그 다음에 허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등기 여부라든가 허가는 불문합니다. 무조건 토지나 건물이면 중개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자, 등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중개할 수 있고, 허가 없다 하더라도 중개할 수 있다 이 소린 거예요. 다 된다 라고 이해하시게 되는데, 그렇지만 반면에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는 말이죠. 원래 처음에는 부동산이 아닌 것들인데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부동산처럼 봐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어떤 절차를 거쳤을 때 부동산처럼 봐주겠다고 해서 이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에 준한다. 준부동산이라는 표현도 쓰고 간주한다고 해서 의제 부동산직의 표현을 써요. 이렇게요. 그럼 어떤 절차 필요하다 그러기? 어떤 절차? 여기 이제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공시 절차를 거친다라고 그래요. 공시란 말은 그럼 널리 알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로 어떤 방법? 등록이나 등기란 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요. 앞서 얘기했던 건 저 두 개는 등기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무조건 그냥 중개해요. 그렇지만 이 두 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된 것만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자, 민법에 없어, 이 두 개는. 다른 법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법.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한다? 예, 특별법에 의한 부동산이다.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 틀려요, 위치가. 그럼 이 두 개는 어떤 법에 의한 부동산이다? 민법, 일반법상 부동산이고, 쟤네는 특별법상 부동산 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5개를 중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5개 외에는 중개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용을 들어가야겠는데, 이제 토지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어. 토지는 뭔지 알겠죠? 그죠? 의미가. 토지가 뭐예요, 그러면? 땅이죠, 땅. 네, 땅, 그래요. 땅인데, 우리가 보통 토지의 의미라는 건 말이죠. 이제 이게 이렇게 지구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 지구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여기 땅 껍데기겠죠?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를? 지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땅 속이죠.
뭐라 그래요? 지중 공간이라고 그러게 돼요. 하늘이 저기가 뭐라 할까요? 지상 공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자가 앞에 다 붙어 있죠, 이게 몽땅 땅 지자 써요. 땅 지자. 그럼 일단 토지란 뜻은 뭡니까? 지표만 말한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이죠, 지금 이렇게. 입체 공간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토지예요. 토지니까 한마디 얘기할 때 지표가 아니라 이 세 개를 포함한 공간 개념을 토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토지를 이제 자 중개한다는 얘기니까 물론 개인 거란 뜻이겠지. 그럼 토지를 뭐 하는 걸 중개할까요? 토지를 자 거래하는 것을 갖다 중개한다 그 뜻이겠죠. 그럼 토지를 거래한다고 어떻게 하는 게 거래인데? 토지를 매매, 그다음에 뭐 교환, 그다음 임대차, 어떤 권리 설정 등이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우리가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 단위가 있어야 돼. 토지 거래 단위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걸? 필지, 그죠? 자,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필지의 뜻은 뭐예요? 필지의 개념이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더라. 등록한다고요?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토지 대장에다가, 그렇죠? 자,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한다 이 뜻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한 번지가 한 필지였죠, 그죠? 한 번지가 한 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건 이해됐을 거라 믿고. 그런데 자, 한 필지별로 거래가 됨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자, 한 필지 전체가 아니고 조금만, 일부만, 자, 일부에 대해서 거래가 될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던 거예요. 자, 일부를 거래한다는 게 어떤 경우의 모습이 있을까? 세 가지. 자, 일부에 대한 뭐? 매매란 얘기는 뭘 이전한다? 소유권. 소유권의 이전이란 뜻이겠고, 두 번째가 저당권 같은 뭘 설정한다고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뭐 용익물권,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 이런 사안이었죠,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되면 중개되는 거고 안 되면 중개도 안 될 테고 그 말이에요. 자, 수업 처음 들으신 분 때문에 이제 다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남양주시겠죠? 자, 남양주시 호평동 100번지라고 하자. 100번지 한 필지. 한 필지. 땅 주인은 갑이에요, 갑.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여기 한 필지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 번지가 한 필지니까. 그럼 첫 번째, 자, 갑이 반만 잘라서 팔겠다 이 소리예요. 반만 잘라 팔겠다. 일부의 매매. 자,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요?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선 1분 안 될 테니까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할을 해야 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자, 분할을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분할 등기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할 등기하게 됐을 때 종점을 필지가 하나 있었죠, 지금. 번지가 하나 있었죠. 분할을 하면 번지가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온다고. 여기 100번지가 될 것이고, 이게 100번지에 1호가 되겠죠, 이렇게. 자, 원래 여기 지목이 밭으로 돼 있었다면 여기도 지목이 뭐가 되겠어요? 밭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지번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지목도 2개 나온다고. 그럼 필지가 원래 하나 있었던 거에다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일부 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새로운 필지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안 된다 얘기지.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사람이 다시 반만 잘라서 은행 담보 넣고 돈을 쓰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반만 잘라서 담보 넣고 돈 빌려오려고 그래. 은행 돈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전체 다 된다고. 그럼 이제 두 가지 볼 때, 자, 소유권과 담보권은 안 되죠. 이 두 가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반만 잘라서 누굴 빌려주고 싶다는 거죠, 지금. 뭐 지상권 등등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겠죠, 그죠? 느낌이 오잖아, 노란색이니까. 그건 빨간색이고, 그죠?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앞서 미리 얘기했겠죠, 미리, 그죠? 공부를 못하면 뭐라도 빨래라고? 눈치라도 빨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뜻이에요. 저렇게 나가서 이제 책을 잠깐 돌아올게요, 이제. 책을 보시면 어디 보시는 거니까 이제 그 1번에 보시면 판단 기준서 있죠. 1번에 법제 3조와 시행령 2조의 규정도 물건이라는 얘기는 중개하려면 우리 법에 규정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법에 규정돼 있어야 중개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금방 보신 것처럼 우리 법은 3조와 시행령 2조에 있어요. 조문은 몇 조인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셔도 되거는 법에 있다 이거지. 법에 규정돼 있는 거다. 그냥 뭐 읽을 필요 없겠고요. 넘어가 보시고. 자, 22쪽 가시면 이제 양가로 2번에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사법상 거래가 가능할 거라고 돼 있어요. 사법상 거래가 가능할 거. 즉 개인 거래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개인 거래야 중개할 수 있는 거다. 그럼 개인 거 반대는 뭐겠습니까? 나라 거겠죠. 나라 건 안 된다 그 얘기겠죠, 그죠? 그다음 3번에 보시면 이제 토지와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례 써 있죠. 그건 좀 이따 스톱하신 다음에 이거 마저 끝내고 얘기할게요, 제가. 자, 이제 건축물 돌아오세요. 일단 자, 뭐 명의 의미서부터 파악해 보자고요. 건축물입니까? 건물인가요? 예, 건축물이에요. 건물 아니에요. 자, 둘 중 누가 더? 그럼 이 둘은 같은 뜻, 다른 뜻?
다른 뜻. 노가 어떤 게 넓은 뜻이다? 건축물이 훨씬 더 넓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가 건축물, 우리 법에 써있죠? 이렇게. 이 건축물은 어느 법에 의한 건축물일까? 어느 법?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민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것일까? 둘 중에 어떤 거? 민법상 건축물. 자, 민법상 건축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자, 이제 그 서울의 종각 알죠? 종각. 그 보신각 종치는 데 있죠? 왜 그죠? 그 종루. 그죠? 뭐라 그래?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고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종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 요거는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종각 그거 건축물이죠. 자, 어느 법에 의한 건축물이다? 어느 법? 그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그 종각 그거는요. 민법상 건축물 아니에요. 그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럼 차이가 뭔데요, 이게?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 있죠, 이거? 여기는 뭐예요? 자, 지붕, 그리고 기둥, 그리고 또는 벽이에요. 이건 5R이에요, 5R. 네? 그런데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지붕, 그리고 기둥, 그리고 벽. 이게 민법이에요. 의미가.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법에 규정된 건축물은 어떤 걸 말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뭐라고요? 그러면 다 엔드 그 뜻이에요. 이렇게. 금방 설명드린 거. 그럼 종각은 건축물은 맞죠? 어떤 건축물? 위에 거죠, 위에 거. 위에 거니까 그럼 자 건축물은 맞겠지만 이걸 만약에 개인 거라고 했을 때 그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죠. 밑에 게 아니니까.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물 이럴 때 둘로 나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나눠가지고 어떻게 됐다? 건축법, 민법. 차이는 뭐다? OR and. 네? 그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은 뭘 말하는 거다? 밑에 걸 말한다. 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그럼 건축물은 뭐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허가 필요가 없다 그랬죠. 허가 없어도 그냥 중개해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게 허가 없는데 뭘로 인정은 돼야겠다? 건축물로서 인정은 돼야 중개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요. 그럼 뭘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그거에 건축물인지 아닌지? 허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허가 없는데 이게 뭘로 인정돼야 된다? 건축물로 인정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인정 기준이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까 문제겠지, 이게. 허가 없다 보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세 가지 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세요.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다고 해서, 다 건축물로 본다면, 예를 한 몇 개 들어봐요. 자, 텐트를 쳐요. 텐트. 뭐, 텐트나 뭐, 천막 같은 거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뭐, 비닐 하우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판자로 지었다. 판자집도 있겠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사무실로 보통 쓰는 거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보신 적 있죠? 뭐 그래 그런 것들. 자,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하자 이거지. 자, 이런 것들을 과연 건축물을 볼까? 뭐 문제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거더라. 뭐 엔드. 그럼 건축물이래 그게. 그런데 허가 없다 하더라도 중개한다 그랬잖아 금방. 근데 이게 뭘로 인정돼야 된다? 건축물로서 인정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거지. 애매하다 이거지. 허가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 보니까 보세요. 텐트를 치면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면 첫 번째 지붕 있어요 없어요? 지붕 있죠. 기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벽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건축물이야 이거? 건축물 같아요 이거? 자, 아니에요. 왜 하느냐면 말이죠. 여기 이렇게 줄을 이렇게 빼서 그 팩을 바닥에 이렇게 땅 다 박잖아요. 이렇게 망치로. 그걸 팩이라고 해. 팩. 그걸 몇 개 싹 뽑아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팍 자빠지겠죠 이렇게 앞으로. 응?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건 건축물이 아니란 말이지. 두 번째 비닐하우스 있죠. 이것도 우리가 봄철에 농사 짓기 위해서 매년 그 치는 거 있어요. 봄철에 이렇게 한번 치는 거 있어요.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튼튼하게 잘 져서 사람이 살 정도가 돼. 그 안에 살림도 할 수가 있어. 그 정도면 건축물이에요. 보다 판잣집 있는데 이건 철거를 해. 철거. 근데 나 혼자 가서 발로 툭 치니까 퍽 자빠져 집이. 건축물이 아니야. 근데 중장비가 막 밀어붙여야 돼. 막 이렇게 불로자 가서 이렇게. 그건 건축물로 봐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로 보통 쓰는 게 이제 흔한데 컨테이너 하우스 있잖아요, 그죠? 그 철로 수위로 만드는 거잖아, 그거. 그걸 내가 쉽게 이렇게 들어 옮길 수 있어요, 그거? 못 옮기겠죠. 기계가 이렇게 들어 옮길 거 아닙니까? 이거 건축물로 봐요, 건축물로. 그럼 몇 개 예를 들어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축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들어보니까. 자, 첫 번째 조건 갖췄죠, 저거?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기준이 나온다? 세 가지 나오네.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튼튼해야지 먼저. 튼튼해야겠죠. 그러니까 견고해야 돼. 견고해야 되고 튼튼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공중에 뜬 건 건축물이 아니라 그 말이지. 튼튼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자, 집안에 부착이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쉽게 옮길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동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동이 어렵다.
자, 이건 지금 제가 판례를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건축물은 무슨 법 건축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거다. 어떤 뜻이다? and 허가 없어도 중개할 수 있다. 단 어떻게? 견고하고 집안에 부착되어 있고 쉽게 옮길 수 없으면 뭘로 본다? 건축물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건축물로 본다면 심지어 모두 중개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중개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판례였다고 이건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 다음 책 볼게요, 이제. 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건축물의 개념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 실제로 지어진 것. 뭐라고요? 실존 건축물도 당연히 있죠, 이거 당연히. 근데 실제로 건물이 없어요. 이제 지어야 돼, 건물을. 그래서 건축 예정인 것도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건축물의 개념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 그럼 실제로 지어진 곳이 아마 건물인 줄 알겠지 뭐. 근데 앞으로 지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새로 지을 것도 건물로 볼 게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가 분양권. 하나 분양권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아까 수업 직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4개월 동안 수업 들었던 분들도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다 새롭게 되더라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무지하게 서운해지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알면. 자, 분양권 또 하나 뭐라고요? 또 하나가 입주권이죠. 입주권. 자, 그럼 먼저 이 분양권은 뭐 아주 그냥 뭐 이제 아실 테니까 분양권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요. 이해하실 거라 믿고. 이 분양권은 망라한 거예요. 다 뭐요? 뭐 주택의 분양권도 당연히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상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분양 방법도 관계 없어요. 무슨 분양? 선분양, 후분양 다 돼요, 다 돼요, 다. 전부 다 중개할 수 있어, 무조건. 분양권은 무조건 중개하는 거예요. 뭐 주택, 상가 필요 없다고요, 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분양권이 나온 순간 뭐가 하나 딱 기억이 나야 되겠냐? 자, 분양권이니까 하나의 권리죠, 이거 지금. 하나의 권리, 얘네들은 말이에요. 실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뭘로 봐야 돼? 하나의 권리로 봐야겠지. 뭘로 봐야겠어? 하나의 지위로 봐야 한다 뜻이겠네,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럼 그 분양권을 공급받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분양권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공급 계약을 중개한다 이 말인데 이 계약 관련해서 나올 법 개수 몇 개? 윤정 씨 여길 봐요. 법 몇 개? 몇 개 법? 자, 8개 법이 있죠, 그죠? 8개 법. 이게 무슨 소리일까? 뜬금없이 갑자기, 그죠? 자, 책을 돌아오시면 어디 가시냐면 저쪽 한참 뒤로 가세요. 이제 우리 기본기 324페이지 가세요. 324로 가시게 되면 자, 부동산 우리 기본이 어디 있죠? 한 장 더 넘기죠. 326조죠. 더 가셔야겠네. 328로 가시면 자, 여기 있는 게 뭐죠? 이게 이제 328쪽 328. 자, 328쪽인데 이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328쪽이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서 2번 나와 있죠. 2번. 뭐예요? 신고 대상이죠? 그 신고 대상에서 자, 2번 보시자고, 2번. 자, 보니까 그 박스가 보이시죠, 이제. 그 안에서 법 이름 보입니다. 그죠? 몇 개 보이시나요? 7개 보이죠? 그죠? 7개. 자, 거기다가 하나를 더 써놓자고요. 4번이 지금 무슨 법이라고 써놨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그 옆에 하나 쓰세요.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쓰시라고요. 4의 2 이래가지고 4의 2 써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다 쓰세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 이렇게 하나 더 추가시켜요. 그걸 하나. 그게 하나 빠졌어요. 보니까. 자, 사이 이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약칭 빈집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빈집법. 자, 그래서 이제 4 옆에다 붙이시면 되겠다. 그죠? 4의 2니까. 해놓고 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인데, 이걸 주로 약칭 빈집법으로 하시면 돼. 빈집법이다. 그럼 이제 거기서 얘를 집어넣으니까 몇 개가 늘어나요? 개수 8개 늘어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거 외우셔야 될 텐데, 앞자를 쭉 따서 외우실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나중에 외우세요, 이거. 어쨌거나 8개입니다. 일단. 8개. 자, 8개라고 치고, 그 박스 밑에 내려오시자고요. 3번 동그라미.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위에 매매계약 써 있죠. 그래서 기역 맨 밑에 있어요. 기역 동그라미. 자, 이 항에 따라서 다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써 있죠. 요게 세 글자로 줄이시면 요게 분양권이에요. 그게 분양권을 말하는 거라고요. 분양권을 풀어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분양권을 풀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일단 법 이름 몇 개다? 8개. 자, 8개 법에 의한 분양권 공급계약. 이걸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금방 8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 나중에 어차피 암기해야 할 텐데 그럼 8개로 생각하신 다음에 지금은 8개 법에 의해서 자, 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그게 세 글자로 줄이면 분양권이다 하는 소리예요. 자, 지금 요게 그걸 말합니다. 지금 요게 기억하시겠어요? 8개 기억하시고 요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올라가시면 지금 니은이 나오죠. 또 니은번. 자, 여긴 길게 써놨겠습니다만 맨 앞에 일단 법 하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써 있지요. 그래놓고 두 번째 줄로 볼까요? 자, 사업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돼 있죠? 여기 줄이시면 요게 입주권. 요게 이거예요. 지금 밑에 거 요거. 요거라고 요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입주권은 어떤 걸 말하는 거다? 도정법에 의한 입주권이다 라는 거죠. 이게 도정법 줄여서. 자, 이걸 둘 다 중개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는 이제 하나의 권리 볼 텐데 분양권은 8개 법에 의한 분양권이고 그 다음 입주권은 요 밑에 거는 이제 도정법상 입주권이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요 두 개를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이 소리죠. 자, 여기 어차피 뒤로 일로 와야 할 테니까 나중에 일로 오게 와서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요까지 정리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2개 정리했어요 지금요. 자, 토지 건물을. 자, 건축물 그럴 때 아까 앞에 건 설명드렸을 테니까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지어진 것도 있고 지어질 것도 있다더라. 뭐다 요게? 하나의 권리, 하나의 지위 두 가지 있었죠. 분양권하고 입주권. 그걸 포함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책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자고 또 이제. 그럼 어디 오시냐면 이제 22쪽을 와야겠네요. 이제 22쪽. 그 3번을 보시죠. 양가로 3번. 자, 토지와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이니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다. 2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란 말 나오는데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몇 개 들어 나오는 건데 이제 이런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중개할 거야 못 할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요. 가령 우리가 공법 배웠죠, 그죠? 공법. 거기서 뭘 배웁니까? 국토계획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배우셨어요? 용도 지역제를 배웠죠, 그죠? 앞으로 배울 거고 물론. 여기서 뭘 배우십니까? 지역, 지구, 구역을 배우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하나만 할까 하나씩만. 어느 지역이요? 도시지역, 그죠? 지구는 어떤 지구요? 고도지구. 어떤 구역이에요? 뭐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뭐 개발 제한 구역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도시지역이다 또는 고도지구다 군사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지역과 지구와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뭐 하려고 그래요? 왜? 이용 제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래를 규제하려고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이용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용 제한. 이용 제한이니까 예컨대 어떤 얘기입니까? 자, 도시적 안에서 고도지구 있죠, 왜? 고도지구가 어떤 지구였어요? 높이 질 수 없는 지역 말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여러분 집 옆에 그거 있어. 에어포트, 공항이 있다고 공항. 건물을 높이 질 수 있어요? 안 되죠. 뭘 제한받아요? 고도를 제한받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용 제한 아니냐고. 그러면 이것이 거리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용도 지역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구역 안에 있는 것이면 중개할 수 있겠죠. 이용 제한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과 이런 말씀은 이용 제한뿐이기 때문에 중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이제 그럼 1번 본 게 뭐 나왔죠? 자, 개발 제한 구역이라 써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개발만 제한할 뿐이지 거래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중개할 수 있겠죠. 그 뜻이고. 근데 이제 2번에 자, 그게 하나 나왔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나오고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어떤 뜻인가 하냐면 자, 우리 배웠겠지만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 어떤 특정 지역이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버리죠. 그럼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받고 땅 사야 돼요. 그죠? 허가 안 받으면요. 못 받으면 땅 못 사죠. 이건 어떤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 농지 아무나 못 살 거 아닙니까? 농취증 있어야 사지요. 이거 없으면 못 사지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떤 목적이에요? 요거는 이용 제한이 목적이에요. 거래 규제가 목적이에요. 요거는 거래 규제가 목적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예컨대 허가 받지 못했다. 땅 못 팔죠. 거래 못 해요, 그럼 중개할 수 있어요? 못 하지. 농취증 못 받았어요. 그러면 땅 못 사요. 거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렇게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용 제한 뿐이니까 중개는 된다. 근데 허가 받지 못했거나 이게 없으면 땅 못 사니까 중개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3번에 가압류와 가처분 보이죠? 그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죠? 그럼 이제 가압류와 가처분 됐다고 하자. 이걸 중개할까 못할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제 가압류는 왜 언제 할까요, 이거를? 무엇 때문에 할까요, 가압류는? 무엇 때문에?
그럼 가압류는 등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응? 자, 예를 들을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었어요. 그죠? 자, 친구 사이라고 치자세요. 친구 사이다. 돈을 빌려줬네. 돈 빌려준 사람 누구라고요? 채권자. 그 다음 을은 빌려왔으니까 채무자라고 할 테죠. 그죠? 돈을 얘가 안 갚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상 돈을 받아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안 주니까. 그럼 뭐 했겠습니까? 소송을 제기했겠지, 이렇게? 받아내면 되겠는데, 소송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하겠어요? 얘가 집이 있어, 집이. 이걸 몰래 팔아버릴 것 같아, 느낌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붙잡아 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얘가 갑이 을 상대해서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도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압류해달라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송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시로, 예, 가압류를 해놔요. 이렇게. 임시로. 한자가 거짓 가짜인데, 이제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임시라고 쓰는 뜻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압류 신청을 했어, 법원에다가. 신청했는데, 신청한 내용을 법원에서 얘한테 통지를 한다고요, 얘한테. 얘가 아무 말 없어요. 그러면 결정이 떨어져요, 그냥.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거 같은 거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되겠지만, 재판하겠지만, 아무 말 없었죠? 예, 그러니까 결정했다고. 그래서 결국 을 집을 갖다가 가압류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자. 결정된 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등기한다. 어디에 등기한다? 갑구에다, 을구에다? 어디다 한다, 이거? 갑구지요. 뭘 제한해야 되니까? 소유권을 제한할 테니까. 등기됐죠, 이제 이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얘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겠죠, 이렇게? 예,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자, 결정된 거고 나서 그 이후에 정식 소송했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 뜻이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소송 둘러 싸워보겠지, 이제. 자, 싸우는 과정인데 얘가 집을 팔았다고, 이렇게. 자, 이때 집 팔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을이 집을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매매가 되었겠죠? 그래서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샀어, 이걸 이렇게.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뭐 해왔을까요? 이전 등기를 해왔겠죠? 그럼 지금 소유자가 누구야, 이제? 병이죠, 병. 그런데 이전 등기 되기 전에 뭐가 돼 있더라, 아까? 가압류가 돼 있었죠, 이게. 그럼 이것도 갑구겠죠, 둘 다. 그럼 순위가 누가 빨라? 얘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이거는요? 아무 힘이 없는 거라고요.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갑이란 자가 이겨야 돼. 예? 갑이 누구니까 소송 제기한 자는 원고라고 그래요. 어? 당한 사람 피고라는 거고. 그래서 원고가 이겨야 되거든. 원고가 승소했다 이거지. 승소했다. 이때 이걸 진짜 압류할 수가 있어요. 집을. 이때. 자, 압류했다고 생각하시라고. 압류. 자, 압류 또 등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누가 하는 거야? 법원이 해줘, 이거는. 법원이. 압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걸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집 팔리겠죠? 이 사람 소유권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가압류라고. 그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걸 얘기하기보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아까 처음에 갑이 을 상대해서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됐었죠, 이렇게.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얘가 팔잖아, 요거를 중개할 수 있냐, 그 문제이지 지금.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이니까 중개할 수 있다, 이거. 중개했어, 여러분 했다고 지금? 했어. 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중개했어, 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예, 집 뺏기죠.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중개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런 사실을 다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얘기를 다 해준 다음에도 그래도 사겠다는 거야. 그럼 각서를 써, 네가 해놓고 그때 중개해줘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가압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간에 가압류 된 것도 중개되겠죠, 이렇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압류 건 또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고. 가처분도 흡사 비슷한 겁니다. 가처분도. 가처분도 뜻이 주로 뭐예요? 자,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번엔 가처분이에요. 가처분인데 어떤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무슨 뜻인데요? 처분 금지 가처분 팔 수 없다 이 말이잖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을이 등기부상 명의자예요. 등기부상 명의자. 근데 갑이 뭐라고 한다? 얘 등기가 가짜라는 거야, 가짜. 원래 내 건데 얘가 설 위조해서 지 앞으로 가짜로 등기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갑이. 그럼 또 뭘 제기했다고? 또 소송 제기하겠죠. 하기 전에 하는 게 뭐야, 그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에요. 결정됐죠? 등기해요. 어디에? 갑구에. 그 다음 팔아먹었죠, 이렇게. 팔았다니까? 이전 등기했다니까? 그 다음에 얘가 소송 제기했죠, 이제 이렇게? 이겼죠? 이겼죠, 그죠? 그럼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이겼다 그러면 지금 가처분 등기가 순위가 빠르겠죠, 얘보다. 이겼죠? 이긴 순간 얘 뒤에 올라온 등기 뒤에. 이건 직권으로 말소해버려. 그러니까 소유권을 얘한테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가처분이라고. 그럼 똑같은 얘기겠지만 요때 역시 팔 수 있었죠, 아까.
요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됐던 것이라든가 무조건 팔 수 있으니까 중개되겠죠.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처분을 말하는 거라고. 가압류와 비슷하죠? 비슷한 느낌이 내용이. 자, 어쨌든 중개된다 그 말인 거고. 자, 오른쪽 가시죠 이제. 그럼 이제 4번에 보니까 미등기 부동산과 무화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당연히 중개할 수 있죠. 네, 둘 할 수 있다. 자, 5번이 미채굴 광물 뜻 말을 풀어보세요. 아직 캐내지 않은 광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 누구 거라고요? 자, 여러분께서 집을 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단독주택 거기 살고 계신데 내가 지하실을 공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찬물이 터져서 찬물 나왔어. 이 찬물 나온 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더 파다 보니까 뜨거운 물 나왔어. 그건 누구 거예요? 나라 거예요. 그럼 돈이 찬물이 돈대요? 뜨거운 게 돈대요? 뜨거운 게 돈대죠. 그럼 더 파다 보니까 금광맥이 지나가네. 내 땅 밑으로. 금맥 이거 누구 거예요? 나라 거예요. 그러면 돈 되는 건 누구 거고? 나라 거고. 돈 안 되는 거는 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뜨거운 게 뭔데요? 온천수가 터진 거거든요. 개발권은 나한테 개발권이 있는데 소유는 내 게 아니에요. 그건 나라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되면 나라 거고 돈 안 되는 건 내 거예요. 자, 그다음 6번째 보시면 무주의 부동산 써 있죠. 무주 한자가 뭐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야 또? 이것도 나라 거예요. 그것도 국가 소유고. 거의 도둑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거의 도둑놈 정도 수준이 된다니까. 다 나라 거라니까. 자, 그 다음 7, 8, 9번 보세요. 7, 8, 9. 공통점 있죠? 000. 네? 000 다. 몽땅 누구 거요? 네, 전부 국가 거란 뜻이에요. 전부 나라 소유다.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10번 청와대를 왜 놔놨어? 여기다가. 아유, 난 참. 아니, 뭔 의미야? 이게 청와대 어디다 왜 놔놨어? 여기다가 그거를. 집도 밑에 뭐 있어요 또? 남대문?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좀 이상한 거 나가지고 참 하여튼. 자, 그런 얘기.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12번 나와 있네요. 하천 호수바다 나오죠? 하천 호수바다. 자, 하나 재밌는 게 나올 텐데, 하천 먼저 아실 거라 믿고, 뭐 호수, 뭐 이제 연못 이런 게 있는데 말입니다. 바다도 있네요.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요. 그럼 퀴즈. 얘네들은 토지인가요, 아닌가요? 자, 공통점 다 뭐라고요? 물. 응? 물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토지인가요, 아닌가요?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예요? 왜? 아, 물 밑에 땅이 나오니까? 아니. 어? 아, 물 퍼내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푸진데, 이거?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아,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호수 정도는 뭐, 막말로 이제 뭐, 안 퍼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푸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한강, 그 물 풀 수 있겠어요, 이거? 그죠? 그럼 토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다 물이니까. 그죠? 그건 애매해. 왜? 토지가 느끼기도 해요, 또. 왜? 물 퍼내면 되잖아, 또.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뭘 것 같아? 토지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토지예요? 왜? 애매하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애매할 때, 항상 애매하다 싶을 땐 뭐를 들이대야 돼, 뭐를?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들이대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법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무조건 다. 법을 들이대면 해결되거든요. 자, 얘 토지 맞아요. 얘 토지 맞아요. 얘 토지 맞아요. 얘는 토지가 아니에요. 자, 금방 뭘 들이댔다 그랬어요? 법을 들이댔다 그랬잖아요. 무슨 법? 무슨 법? 지적법을 들이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뭐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토지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토지 종류가 여기 있거든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28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지목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게. 여기 있으면 뭐야? 토지가 맞고, 없으면 토지가 아니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자, 하천 지목 있어요, 없어요? 있어. 토지예요. 지목 부호는 뭔데요? 지목 부호가 뭐냐고? 천. 호수란 지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못이란 지목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걸로 불러야죠. 뭐라고 그래요? 유지라고 하죠. 유지. 지목 부호가 뭐고? 지목 부호가 뭐고? 유. 여기 지목 부호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 토지인가 아닌가 했을 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왔어야 돼 벌써. 토지입니다. 왜요? 지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라고. 물 푸는 게 아니고요. 물 푸는 게 아니라 토지가 맞아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셔야 됐어요. 벌써. 그때. 이거 배웠잖아. 우리가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물었을 때 토지가 맞아요. 아닌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왜 토지인가요? 그러면 제목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해야 될 거지. 이렇게. 그럼 토지 맞죠? 이렇게 얘기죠? 자, 그런데 바다라는 지목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토지가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중개할까 못할까를 대입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럼 우린 토지를 중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를 중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다는 중개할 수 없겠지. 얘네들은요, 할 수 있겠지. 단 누구 거면? 개인 거면 이 말이에요. 응? 돌아오니까 이제 12번 보시면 그래서 하천거 바다 나오죠? 바다는 안 돼요. 그러면요, 하천거 호수는요, 할 수도 있어요. 그 긴 박스 보이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유하천도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개인 하천도 존재할 수 있다. 그 사유하천일 때 두 번째 줄 나와 있을 거예요. 뭐와 뭐의 객체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 그 두 개를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두 개를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13번에 바닷가 보이시죠? 그건 중개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거 아니에요. 바닷가라는 거는요. 이제 바닷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14번 포락지라고 써 있죠? 포락지 뭐라고 써 있어요?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 밑에 침식되어 잠긴 땅 말한다는 얘기예요. 물 밑에 잠겨버린 땅이다. 그럼 뭐가 된다 그랬죠? 사건이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가 소유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이제 개인이 바다를 매립했다는 거거든요. 바다를 매립했다, 준공된 토지. 이건 개인 거예요.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올라가시면 16번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바로 토지 건축물의 일부라고 써 있죠. 자, 일필토지 일부라고 써 있을 텐데,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간쯤에. 자, 예를 들어서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소유권과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사법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두 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안 된다. 그러나 일필토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임차권, 전세권, 그 지상권, 지하권은 사법상 가능하므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라고 써 있죠. 여기 아까 여기. 자, 뭐만 된다? 소유권과 담보권은 안 되고, 유인권은 되고,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과 18번은 판례로 대체할게요. 판례. 자, 밑으로 내려보시죠. 판례 박스 두 개 보이시죠? 자, 첫 번째 판례는 뭔 판례인가요? 요거는 분양권. 두 번째 거는요, 입주권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 보시죠. 자, 90년도 판례인데,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됩니다. 판례가. 두 번째 중간 정도부터. 자, 이제 거기 보시니까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라고 써있죠? 써있죠? 두 번째 줄 중간쯤이죠. 두째 중간쯤에.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행위는 중개 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거기서 내용 정리하시면 특정 동호수가 규정됐다고 그랬죠. 또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고 했지요. 그럼 뭘 말합니까 이게? 분양권 아니에요. 분양권. 분양권을 중개한 거는 뭘 중개한 거다? 건물을 중개한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개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그 밑에는 입주권 판례거든요. 요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첫 줄 중간쯤 보니까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뭐는 입주권은 맨 밑에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보기가 어렵다 이랬어요. 자, 어렵다. 그럼 중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안 된다 얘기인데 그럼 이게 바로 여기서 나한테 금방 지웠죠, 제가 금방? 조금 아까 여기서 건축물 말할 때 뭐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정인기에 따랐죠, 아까? 분양권과 뭐 하나? 입주권. 그게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 두 가지가 있었다. 분양권이 있었는데 분양권은 주택 상가 막론하고 선후 막론하고 다 된다. 다 된다 그러면서 관련된 분양권에 대한 무슨 거에 말했다? 동급계약이다 이렇게. 몇 개 법? 8개 법 이랬잖아요, 아까. 다 된다. 근데 아까 이제 자, 입주권은 이것도 중개된다. 그런데 무슨 법? 아까 도정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둘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읽었던 그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요, 그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세요. 입주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둘로 이렇게 나누셔야 돼. 나눠서 뭘 나눠요? 법의 이름으로 나누어. 첫 번째 법 무슨 법? 아니 주택법. 주택법.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나눠요. 자 이제 나눴을 때 요 위에 거 있죠? 요 위에 거. 요 위에 게 지금 판례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개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파란색 있죠? 이거 지금. 요거는 중개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럼 금방 보실 판례가 바로 이 판례. 이 판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 입주권 요거. 어떤 뜻이겠어요? 예를 들을게요. 자, 이제 A라는 건설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건설사 뭐라고 그래요? 시공사. 시공사. 그다음 B가 뭐라고 한다? 자, 시행사라고 얘기해요. 시행사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모여라 했겠죠. 이제 추첨하려고 모여라 그랬어요. 자, 모여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했죠? 추첨은 먼저 해요. 추첨. 한 결과 갑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이때 갑의 권리가 무슨 권? 그리고 이 사람과 시행사 B니까 갑과 B 사이에서 뭐 해?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분양 계약을 해요. 자, 분양 계약했다고 하자. 계약했던 이야기는 최소한 B한테 못 냈다는 뜻일까? 최소한의 계약금. 계약금 냈다는 뜻이겠지. 그럼 계약금을 냈을 때의 이 갑의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부를까 이거죠. 자, 잘 보시면 분양계약이 가운데 있죠. 지금 분양계약되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럼 당첨됐다. 분양계약되기 전에 무슨 권? 요게 얘야 얘. 얘가 뭐예요? 입주권. 요게 이렇게 부를 입주권 이렇게 부를 거고 분양계약 됐죠. 이렇게 이제 계약금 냈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분양권이야. 여기 이렇게 얘가 얘라고 얘. 어? 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서 얘 이거 먼저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중개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얘가 금방 보신 팔려야 그만해요. 그게 요게 지금 밑에 건 뭐라고 요게요? 분양권이죠. 이건 중개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래요? 얘는 단순한 그냥 뭐로 취급하는 거다? 증서로 보는 거예요. 이거 건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거는 아예 그냥 뭘로 본다는 얘기지? 건물로 본다. 그게 아파트다. 이 말이 이렇게. 구분되시겠어요? 그 위에 거 안 되지 그러니까. 금방 팔래가 요 위에 거 지금 그걸 나간다. 그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뭘 조심하시자고? 입주권 이럴 때 뭘 조심하자고요? 법 이름을 조심해서 보자. 이 말이 이렇게. 법 이름을 갖다가. 자, 뭔 된다. 무슨 법? 도정법은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고가 판례를 보신 거였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넘기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가서 이제, 26페이지 4번 그 밖에 정착물 나오죠. 그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시면 되겠어요.